지혜 실버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상담실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곤 합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초연금 상담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때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지만 아깝게 기준을 넘겨서 탈락하신 분들 보면 제 마음도 무거워지거든요. 작년 가을쯤이었나요? 67세 윤영희 씨가 복지관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왜 안 된대요? 하시면서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계시더라고요. 주민센터 갔다가 탈락 통보받고 바로 오신 거였어요. 어르신, 혹시 어떤 차량 가지고 계세요? 여쭤봤더니 외제 SUV라고 하시더라고요. 10년도 넘게 타신 차라 별 문제 없을 줄 아셨대요. 그런데 중고차 시세 조회해 보니까 5,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기준이 4천만 원인데 그걸 넘어버린 거죠. 이 차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사준 건데 추억이 있어서 계속 탄 거예요. 그냥 출퇴근용이에요. 윤영희 씨가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차를 바꾸시면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년 넘게 탄 차를 이제 와서 바꾸라니 하시면서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71세 한국철 씨는 또 다른 경우였어요. 시골에 계시던 땅을 팔아서 통장에 1억 8천만 원을 넣어두셨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선생님, 이 돈 아끼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병원비 써야 돼서 모아둔 거라고요. 한국철 씨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수술 대기 중이셨는데 수술비랑 재활비 생각하면 1억 8천도 빠듯하다고 하셨어요. 땅 팔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오히려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국철 씨 표정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셨어요. 땅 팔아서 병원비 마련했다고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경우를 하루에도 몇 건씩 상담하다 보면 제도가 참 복잡하구나 싶어요. 물론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몰라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66세 장미숙 씨도 기억나네요. 선생님, 저 월세 살아요. 차도 없고 예금도 별로 없는데 왜 안 된대요? 하시길래 재산 조회를 해봤더니 남편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은 상가 건물 지분이 있으셨어요. 본인은 까맣게 잊고 계셨는데 그게 재산으로 잡힌 거예요. 아, 그거. 10년 전에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건데 관리도 안 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월세도 제대로 안 들어와요. 장미숙 씨 말씀 들어보니 실제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없으셨어요. 관리비 내는 것도 벅차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재산 가액으로는 6천만 원이 넘게 잡혀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 거죠. 73세 오성민 씨는 배우자 재산 때문에 떨어지셨어요.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건데 그게 왜 제 기초연금이랑 상관이 있어요? 하시면서 억울해 하셨어요. 부부는 재산을 합쳐서 본다고 설명드렸더니 그럼 이혼하면 되나요? 하시는 거예요.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져서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 일부러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기초연금 제도가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나는 집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도 안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돈 벌어서 나는 해당 안 돼 하고 포기하세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나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 하고 오셨다가 차량 가액이나 예금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윤영희 씨처럼 오래된 차라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세가 높아서 떨어지시거나 한국철씨처럼 병원비 모아둔 돈 때문에 탈락하시는 경우들이요.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기초연금은 권리인데 그 권리를 제대로 찾아 쓰려면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요. 막연한 추측이나 주변 소문만 믿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파트 옆집 김 씨는 받는데 나는 왜 안 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각자 재산 상황이 다르고 소득이 다르고 부채도 다르거든요. 옆집이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그게 제일 억울한 일이거든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실수가 여러분에겐 교훈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나는 받을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나이부터 여쭤봅니다. 올해 생신이 몇 년생이세요? 만 65세.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1960년생이시면 올해 만 65세니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생일 지나고 신청하시는 거요. 생일 되면 그때 가야지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거든요. 3월 20일이 생일이시면 2월 1일부터 주민센터 가셔도 돼요.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생일 달인 3월부터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에 69세 김순자 씨가 오셨는데 생일 지나고 2달 뒤에 오신 거예요. 바쁘다 보니 까먹고 있었어요 하시길래 그 2달치 68만 원은 못 받으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 정도야 하셨는데 정말이에요.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생일 2~3달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도 챙겨야 하고 재산 정리할 것도 있으면 하셔야 하니까요. 자, 나이는 됐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28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고요. 228만 원이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그냥 월급이나 연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차도 있으면 그걸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지금은 일단 기준만 기억하세요. 혼자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그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올해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최대 34만 2,510원 받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요. 1년이면 411만 원 정도 되죠. 에이, 그것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달 34만 원이면 공과금 내고 약값 사고
밥 한두 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좀 다릅니다. 두 분 합쳐서 최대 54만 8천 원이에요. 혼자 34만 원인데 둘이면 68만 원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부는 20% 감액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정부 논리로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혼자 살 때보다 덜 들잖아요 하는 거예요. 집도 하나 쓰고 전기세, 수도세도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1인당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72세 박철수 씨가 이 얘기 듣고 화를 내셨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밥은 2명 먹는데 왜 줄여요?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해는 가요. 이 부분은 불만이 많으셔서 내년쯤 개선될 수도 있대요. 부부 감액을 10%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부는 합쳐서 54만 8천 원, 한 분당 27만 4천 원씩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있어요. 나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74세 최영숙 씨가 그러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신청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드렸더니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2년 넘게 안 받고 계셨던 거예요. 2년이면 8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대까지는 기초연금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더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예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70세 정민호 씨는 국민연금을 월 85만 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도 20만 원 넘게 받으세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는 거죠. 없는 것보단 낫지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럼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매달 25일이에요.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전 금요일에 들어와요. 통장 정리하실 때 25일 전후로 34만 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처음 신청하실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심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하거든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받으실 수 있고 늦으면 다다음 달부터 받으세요. 67세 이영자 씨가 3월에 신청하셨는데 4월에 바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68세 오경자 씨는 똑같이 3월에 신청했는데 5월에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영자 씨는 서류를 다 갖춰서 가셨고 오경자 씨는 대출 잔액 증명서가 빠져서 보완하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이에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출 있으시면 대출 잔액 증명서, 전세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장애 있으시면 장애인 등록증 이런 것들이요.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류 가져가면 되나요? 하고요. 71세 신동철 씨가 준비 없이 그냥 가셨다가 3번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휴, 진작 전화할 걸 그랬어요 하시면서 땀 뻘뻘 흘리시더라고요. 여름이었거든요. 미리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을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도 되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깔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시는 게 나아요.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하시면 실수도 줄어들고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해결되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지셔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재신청에 횟수 제한 없어요. 작년에 떨어지신 분이 올해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는 경우 많이 봤어요. 예금을 좀 쓰셨거나 차를 바꾸셨거나 대출을 받아서 부채가 생겼거나 하면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1년 후에라도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기본 조건은 이 정도예요.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득 인정액.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실제로 받는 돈 더하기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소득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연금 떠올리잖아요. 손에 쥐어지는 돈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걸 월소득 평가액이라고 불러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그게 여기 들어가고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일하시면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것도 소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일해서 버는 돈은 112만 원까지는 안 쳐요. 왜냐면 나이 드셔서 하시는 일은 취미가 아니라 생계수단이잖아요. 그걸 정부도 알아서 112만 원까지는 깎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 원 버신다면 112만 원 빼고 남은 38만 원의 30%만 소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11만 4천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꽤 배려해 주는 거예요. 68세 송기철 씨가 주차장 관리 일을 하시는데 월 120만 원 받으세요. 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하시길래 계산해 드렸더니 120만 원에서 112만 원 빼면 8만 원이고 그것의 30%니까 2만 4천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죠. 자, 이게 첫 번째 월소득 평가액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게 진짜 복잡한 부분이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쌀이 한 가마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그 쌀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진 않지만 그 쌀이 있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쌀이라는 재산이 있으니까 한 달치 식비를 아낄 수 있겠네. 그럼 이게 소득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집도 마찬가지예요. 3억짜리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집이라는 재산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매달 소득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어휴, 집이 돈을 낳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안 낳죠. 그런데 정부 계산법이 그래요. 집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이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 효과가 있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집 공시 가격이 3억 원이고 은행 예금이 3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빚은 없고요. 먼저 집부터 계산해요. 3억 원에서 기본 재산 공제액을 빼요. 서울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줘요.
왜냐면 그 정도 재산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3억 빼기 1억 3,500, 그러면 1억 6,500만 원 남죠? 이게 순수 재산이에요. 다음은 예금이에요. 3천만 원 있는데 예금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3천에서 2천 빼면 1천만 원 남아요. 이 둘을 합치면 1억 7,500만 원이에요. 이제 여기에 마법의 숫자를 곱해요. 연 4%요. 왜 4%냐고요? 정부가 정한 환산율이에요. 1억 7,500에 4%를 곱하면 700만 원이에요. 이게 1년치예요. 그럼 한 달로 나누면 58만 3천 원 정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3억짜리 집과 3천만 원 예금을 가지고 계시면 매달 약 58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계산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집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도 말이죠. 말도 안 돼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예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 계산을 해볼까요? 위에 예시로 든 분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신다면 월소득 평가액이 6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58만 원이니까 합쳐서 118만 원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이 228만 원이잖아요. 118만 원은 그것보다 훨씬 낮으니까 충분히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70세 안미경 씨가 딱 이런 경우셨어요. 선생님, 나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는데 될까요? 하시길래 계산해 봤더니 여유 있게 통과하셨어요. 어머, 집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인데 예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라면요? 1억 5천에서 2천만 원 빼면 1억 3천이죠. 집에서 나온 1억 6,500이랑 합치면 2억 9,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4% 곱하면 1,180만 원이고 월로 나누면 98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60만 원 더하면 158만 원. 아직은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받으실 수 있네요. 그런데 예금이 2억이었다면 그럼 소득인 정액이 훌쩍 올라가서 떨어질 수 있어요. 72세 김태순 씨가 그러셨어요. 집은 작은데 예금이 1억 8천 있으셔서 떨어지신 거예요. 이 돈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건데 하시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빚도 중요해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에서 빼줘요. 아까 예시로 든 분이 집 3억, 예금 3천인데 대출이 5천 있다면 총 재산 3억 3천에서 기본 공제 1억 5,500 빼고 거기서 또 대출 5천 빼면 1억 2,500이에요. 여기에 4% 곱하면 월 41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 60만 원 더해도 101만 원이니까 훨씬 여유 있게 받으실 수 있죠. 73세 오성민 씨가 작년에 떨어지셨다가 올해는 받으신 이유가 이거예요. 작년엔 빚이 없었는데 올해 리모델링 하면서 대출을 받으셔서 부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인 정액이 떨어져서 통과하신 거죠. 지역마다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달라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 중소도시는 8,500, 농어촌은 7,250만 원이에요. 같은 재산이어도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도 원리만 이해하시면 대충 감이 오세요. 집가, 예금, 차 이런 걸 다 더해서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다.
거기에 실제로 받는 연금이나 월급을 더한다. 그게 소득인 정액이다.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 들었는데요. 하시면서 시작하는 얘기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잘못된 정보예요. 오늘은 그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차 있으면 못 받는다? 이거 정말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차값이에요. 67세 윤영희 씨 기억나시죠? 10년 넘은 차라서 괜찮을 줄 아셨는데 떨어지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준이 4천만 원이에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요. 그럼 그 차의 가치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일반 재산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잡혀요.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차 가지고 계시면 거의 매달 몇백만 원씩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차 20년 됐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건 연식이 아니라 현재 시세예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보는 거거든요. 20년 된 외제차도 중고차 시장에서 4,500에 거래되면 고급차예요. 반대로 3년 된 국산차라도 시세가 2천만 원이면 일반 차량이에요. 69세 서명호 씨는 아들이 물려준 차를 타셨는데 10년 넘었다고 괜찮을 줄 아셨대요. 근데 그게 수입 세단이라 시세가 4,200 나온 거예요. 에이, 이 낡은 차가 그렇게 비싸요? 하시면서 못 믿으시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조회해서 보여드렸더니 그제야 믿으셨어요. 차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한 달 뒤에 2천만 원대 국산차로 바꾸시고 다시 신청하셔서 받으셨어요. 그럼 차가 2대면요? 대수는 상관없어요. 2대 가액을 합쳐서 4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대가 2천, 한 대가 1,500이면 합쳐서 3,500이니까 괜찮아요.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어요. 택시나 화물차처럼 그 차로 일하시는 경우요. 4천만 원 넘어도 생업용이라는 걸 증명하시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같은 서류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3챕터에서 계산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서울에 3억짜리 집 있어도 받으셨잖아요. 실제로 상담해 보면 서울에 공시가 4억짜리 아파트 있으셔도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다른 재산이 별로 없고 소득도 적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4억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 빼면 2억 6,500이죠. 여기에 4% 환산율 적용하면 월 88만 원 정도예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셔도 합쳐서 138만 원이니까 228만 원 기준보다 한참 아래예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집도 있는데 예금도 많고 국민연금도 많이 받으시는 경우예요. 다 합쳐서 기준을 넘어가는 거죠. 71세 한국철 씨가 그러셨잖아요. 집은 없는데 땅 판 돈 1억 8천이 통장에 있어서 떨어지신 거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총 재산이 문제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전세는요? 전세도 재산이에요. 전세 보증금 1억 있으시면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요. 다만 전세는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니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돼서 조금 유리하긴 해요. 자식이 돈 벌면 부모는 못 받는다? 이거 정말 많이 오해하세요. 자녀 소득은 전혀 안 봐요. 전혀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든 딸이 의사든 상관없어요.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만 봅니다. 자녀는 일도 안 봐요. 74세 최영숙 씨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시면서 2년 동안 신청 안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자녀 소득 때문에 800만 원 넘게 손해보신 거예요. 65세 강미선 씨도 그러셨어요. 우리 딸이 변호사인데 나 신청하면 애한테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따님은 전혀 관련 없어요. 어르신 재산하고 소득만 보는 거예요. 다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자녀명의 집에 무료로 사시는 경우에요. 시가 표준액 6억 넘는 자녀 집에 무료로 거주하시면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게 적용돼요. 그 집값의 일부가 어르신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들 명의 7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면 연 0.78%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돼요. 그럼 월 45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혀요. 하지만 이것도 자녀 소득 때문이 아니라 고가 주택에 무료로 사신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자녀가 돈을 얼마 버는지는 여전히 안 봐요. 자녀 집에 사시면서 월세를 내시면요. 그럼 무료 임차 소득은 안 잡혀요. 대신 그 월세가 어르신 지출이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 챕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월 50만 원대까지는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받으세요. 34만 2천 원 그대로요. 국민연금이 50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계산 방식이 복잡한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래도 최소 10만 원은 보장돼요. 실제로 70세 정민호 씨는 국민연금 85만 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도 20만 원 넘게 받으세요. 전액은 아니지만 받는 거죠.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최소액이라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인정액 기준 자체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따로 살면 각자 34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주민등록을 따로 하면 되냐고요? 안 돼요. 법적으로 부부면 함께 사시든 따로 사시든 부부예요.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단독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요. 재산도 합쳐서 보고 금액도 부부 기준으로 받으세요. 실제로 69세 배정숙 씨가 남편이랑 주소지 따로 하면 안 돼요? 하셔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우리 실제로 따로 살아요 하셔도 법적 부부면 부부 기준이에요. 물론 정말로 이혼하시면 각자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는 있죠. 그런데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혼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생계급여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것도 오해예요. 생계급여 받으셔도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34만 원 받으시면 생계급여에서 34만 원 까여요. 결국 손에 쥐는 총액은 똑같은 거죠. 그래도 신청은 하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제도가 개선될 수도 있고 생계급여는 탈락해도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차는 4천만 원 이하면 괜찮아요. 집은 있어도 돼요. 자녀 소득은 안 봐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에요. 주변에서 그거 안 된대 하는 말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 가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신청이에요. 받을 수 있는 분이라도 신청 안 하시면 절대로 못 받으세요. 신청 시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68세 강준혁 씨 이야기 기억하시죠? 생일 지나고 석 달 뒤에 오셔서 70만 원 가까이 날리신 거요. 상담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이런 경우예요. 선생님, 저 바빴어요. 병원도 다니고 손주도 봐주고. 알아요, 어르신들 바쁘신 거. 그런데 그 바쁜 석 달이 70만 원이에요. 공과금 몇 달치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생일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5월 20일이시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어요. 3월부터 서류 준비하시고 4월 초에 바로 신청하시면 5월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 생일도 안 됐는데 신청이 돼요? 돼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받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72세 김순자 씨가 작년에 그러셨어요. 나 3월 15일 생일인데 언제 가야 돼요? 해서 2월 초에 오시라고 했더니 아니, 생일도 안 됐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미리 신청하시라고 했죠. 김순자 씨는 2월 5일에 신청하셔서 3월 25일에 첫 입금 받으셨어요. 생일 달부터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만약 생일 지나고 신청하셨으면 4월이나 5월부터 받으셨을 거예요. 소급 적용이 절대 안 돼요.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작년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올해 신청하시면 작년 거 못 받아요.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세요. 73세 이경자 씨가 올해 초에 오셨는데 2년 전에 만 65세 되셨대요. 몰랐어요, 선생님.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년이면 800만 원이 넘는데. 주민센터에서 안내문 보내주긴 하는데 주소 이사 가셨거나 핸드폰 번호 바뀌셨으면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챙기셔야 해요. 서류 준비, 이것만 챙기세요. 신청하실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이거예요.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요. 둘째, 통장 사본. 기초연금 받으실 통장이요. 본인 명의여야 해요. 셋째,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요.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대출 있으시면 대출 잔액 증명서 가져가세요. 은행 가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무료예요. 이거 가져가시면 빚을 재산에서 빼주니까 유리해요. 전세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챙기세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장애 있으시면 장애인 등록증, 아직도 일하시면 근로소득 원천징 수령수증이나 재직증명서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챙겨가야 돼요? 네, 해당되시는 것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만 챙기시면 돼요. 그런데 서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71세 신동철 씨가 그러셨잖아요. 준비 없이 가셨다가 3번 왕복하신 거요. 처음에는 대출 잔액 증명서 없어서 돌아오시고 2번째는 배우자 신분증 없어서 또 오시고 3번째는 통장 사본을 집에 두고 오셔서 아이고 다리 아파 죽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조언이 있어요.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저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떤 서류 필요한가요?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메모하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가시면 한 번에 끝나요. 요즘은 복사도 주민센터에서 다 해줘요. 서류 원본만 가져가시면 거기서 복사해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디 가서 신청하나요? 세 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첫째, 주민센터. 집 근처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여야 해요. 강남구 사시는데 서초구 주민센터 가시면 안 돼요.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하셔도 돼요. 셋째,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시는 게 나아요.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면서 하시면 실수도 줄어들고 궁금한 것도 바로바로 해결되니까요. 온라인은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하고 서류도 스캔해서 올려야 하고 복잡해요. 69세 박영수 씨가 요즘 시대에 온라인으로 해야죠 하시면서 혼자 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고 주민센터 오셨어요. 그냥 직접 오니까 편하네요 하시더라고요. 신청하고 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담당자가 여러분 재산이랑 소득 다 조회해서 계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빠르면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들어와요. 늦으면 다다음 달이고요. 서류 보완 요청 나오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보완 요청 오면 빨리 제출하세요. 기한 놓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돼요. 문자나 우편으로 날아오니까 잘 확인하세요. 혹시 떨어지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여쭤봐요. 탈락 사유가 뭐래요? 사유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초과됐는지, 어떤 재산 때문에 떨어지셨는지 꼭 확인하세요. 탈락 통지서에 다 나와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231만 원이라고 나오면 기준인 228만 원보다 3만 원 초과하신 거예요. 겨우 3만 원 때문에 떨어지신 거죠. 이런 경우 재산을 조금만 조정하시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73세 오성민 씨가 작년에 떨어지셨을 때 소득 인정액이 232만 원이었어요. 배우자 명의 아파트 때문이었는데 올해 리모델링 하면서 담보대출 5천만 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생겨서 재산이 줄어든 거예요. 올해 다시 신청하셨더니 소득 인정액이 198만 원으로 떨어져서 통과하셨어요. 어머, 됐어요. 하시면서 전화 주셨을 때 저도 정말 기뻤어요. 윤영희 씨도 그러셨죠. 차 때문에 떨어지셨다가 차 바꾸시고 재신청해서 받으신 거요. 예금 때문에 떨어지신 분은 예금을 좀 쓰시고 나서 다시 신청하세요. 쓰라고요? 네. 병원비든 뭐든 필요한 데 쓰시고 통장 잔액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재신청에 횟수 제한 없어요. 몇 번이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못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2026년에는 뭐가 바뀔까요? 내년부터 몇 가지 변화가 논의되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첫째,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최대 34만 2천 원인데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분이 다 40만 원 받는 건 아니고 소득 하위 일부만 40만 원, 나머지는 35만 원 정도 받는 방식이 될 거래요. 둘째, 부부 감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은 20% 깎이는데 10%로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대요. 그럼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겠죠.
셋째, 생계급여랑 연계를 개선한대요. 지금은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까지잖아요. 이걸 개선해서 기초연금 일부는 생계급여 계산할 때 빼준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산도 엄청 들어가는 일이라 국회에서 논의 중이래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안 받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집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고 자식이 돈 버니까 나는 해당 안 돼 하고 신청도 안 하시고 소문에 들었는데 안 된대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주변 소문 믿지 마시고 직접 계산해 보세요.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무료예요. 가서 물어보는 게 손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1년 지나시면 4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2년이면 800만 원이고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생일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서류 잘 챙기셔서 한 번에 신청하시고 혹시 떨어지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평생 세금 내시고 이 나라 위해 일하시고 자식들 키우시고 사회에 기여하신 여러분께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어요. 당당히 받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 덕분에 받았어요 하시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실 때예요. 그때 제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혹시 주변에 만 65세 가까이 되신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